정말 이 사람은 저기 사막 가가지고 오아시스 물을 팔아도 팔겠구나. 사막에서 물을 파면 원래 팔릴 거예요. 모래를 팔아야 될까요? 그렇지. 사막에서 물 파면 팔리지. 그렇죠. 와, 제가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 문득 떠오른 게 지금 아마 이거 러닝타임 돌려보시면은 시간이 이 답변 하나만 하는데 거의 뭐 5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할 때 제가 시간을 재면서 2분이 넘었다 일단 경고 들어가고 3분 안에 끊는 걸로. 오늘은 10만 Q&A를 미리 찍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실버 버튼 받으면 굉장히 뭐 인플루언서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또 10만이 된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어쨌든 뭐 자축하는 의미로 10만 Q&A를 찍고 있습니다. 원더엑스님이 진행을 좀 해주실 거고, 질문지는 10만 Q&A 커뮤니티 글에 올린 거에서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준 거를 요약 추린 거예요. 제가 추린 건 아니고요. PD님이 추리셨는데 그 추린 거를 바탕으로 원더엑스님이 질문하고 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리는 과정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터보832 채널이 와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거기 털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의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의미 있는 질문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답변들을 다 해보려고 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또 터보832 채널의 TMI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몇 개의 항목들을 나눠보다 보니까 인생 가치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앞부분에 나왔었고 생각보다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인생 가치요? 네. 네. 제가 뭐 명사도 아니고 좀 부끄럽네요. 그런 걸 답변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오래 하실 거잖아요. 네. 첫 번째로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쩌라는 얘기가 할 것 같아서 약간 예시를 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났다. 그럴 때 얘기를 해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사람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나한테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러면은 한번 이게 진짜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솔직히 네. 어려워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사람하고 대화를 좀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 저런 부분은 좀 허세구나. 저런 부분은 좀 사실하고 다르구나.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데라는 게 정광석화처럼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런 분들은 신뢰가 좀 안 가죠. 일단 어떤 분이 딱 만났을 때 이분은 정말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것보다는 오래 만났을 때 이 사람이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만났을 때는 대부분 갖는 생각이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어느 한쪽에 크게 나한테 와서 꽂히면 그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하나가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 혹시 인사이트 같은 거를 중요하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꼭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그런 인사이트가 되게 깊고 똑똑한 사람이면 더없이 좋죠. 근데 이제 어쨌든 동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각자 맡은 파트가 다 있고, 이제 인더스트리의 인사이트가 깊은 사람하고 동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좀 실무에 좀 뛸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근데 결국 저도 동업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26부터 해봤어요, 사실. 말아먹었습니다. 26대 했던 거는. 큰 사업은 아니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조그만한 회사를 창업했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하고 돈을 썼고 이걸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결국 돈을 섞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알지 못했던, 정말 돈이 섞이면 그때서야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사업이 뭐 동업을 할 때 돈을 막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매출도 많이 나고 성장세에 있을 땐 다 같이 해피하기 때문에 저놈이 좀 법인카드 좀 더 쓰고 급여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래도 서로 다 뭐 윈윈 오케이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오고 나도 많이 벌고 있고. 근데 안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쫄딱 망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차라리 쫄딱 망하는 게 나아요. 쫄딱 망하면 다 돈을 잃어서 야 그냥 접자 이러면 되는데,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거 리스크를 누가 이제 부담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잘 될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다 착하게 돼요. 근데 안 됐을 때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오빠가 돈이 많아. 근데 뭐 이러면 또 페미니즘한테 요즘 유튜브가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자세와 유연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제가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 문득 떠오른 게 지금 아마 이거 러닝타임 돌려보시면은 시간이 이 답변 하나만 하는데 거의 뭐 5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할 때 제가 시간을 재면서 2분이 넘었다 일단 경고 들어가고 3분 안에
끊는 걸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다들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나의 대학 시절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이거 너무 추상적인데? 그냥 가자. 자, 대학 시절 그 시기마다 달라요. 첫 번째, 제가 03학번 문과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이게 진짜 좀 유치해요.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 ум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읽고 나는 이런 위대한 학자가 돼야지 이 생각을 했어. 1, 2학년 때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로 재능은 없구나라고 또 깨달았어. 왜냐면 최근에 제가 읽었던 사피엔스라는 책,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34살인가요? 그때 쓰지 않았나요? 20대에 이미 그 구상을 했고 34살인가 5살에 그 책을 썼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과 능력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사실 꿈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당시에 모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잖아요. 그냥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떨까? 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떨까? 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배워서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래도 대학 시절 때 꿈은 지난번 털쓸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대답이 지금 대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사실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가졌으면 하는 직업, 자신의 아들이 가졌으면 하는 직업 하나씩만. 전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인생의 지향점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가는 수단일 뿐이지 이 직업을 꼭 가져야 된다 생각하진 않아요.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져도 그게 사실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아이가 이제 제 나이 정도 또는 저보다 어린 대학을 졸업할 정도의 나이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 딸이라면 현실적으로 저는 유리장벽이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졌지만 뭐 그게 이제 영역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딸인 경우에는 저는 전문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전문직이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노동이라는 거는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이라는 말을 좀 잘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과하게 노동하고 과로사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러면서 뭐 돌돌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동이라는 범위를 넓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동을 하고 있고 다 우리 노동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한편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이 노동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99.9%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이자 DNA에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노동이라는 게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성취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처음부터 통제하고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든 제공을 하든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전체 큰 그룹, 큰 어떤 기계에서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큰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너무 작은 톱니바퀴가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노동의 어떤 성취라든가 가치를 느끼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톱니바퀴의 아주 일부로 살고 있는데 그게 쉽진 않은 거 저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좀 전문직이어야지 이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전문직이 아니어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업가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뭐 되게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 뭐 마켓컬리 대표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한 여성의 어떤 그걸로 헤쳐나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전문직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노동을 하는데 성취라는 거를 지금까지 요약하면 다른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야. 혹시 이게 아들이어도 같은 내용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조금 여기에 베리에이션이 들어갈 만한 게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는 노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들은 나처럼 크면 좋겠고 딸은 이신님처럼 컸으면 좋겠다. 저보다 잘해야죠. 그다음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있다면인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2가지 사업을 해봤는데 아주 자본금도 작았어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고 당시에 뭐 이제 용돈 모아놓은 거 한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 친구들 여러 명이서 같이 투자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주로 이제 이거를 이끌었던 사람의 능력과 비전과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들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잘 되는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의 열정과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꼭 그렇다고 잘 되는 건 아니야. 사업은 진짜 운의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유리하겠죠. 꼭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공통적인 거는 에너지와 열정 넘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중에 제가 한 명 봤던 게 영정이었고,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뭐 아직까지는 영정이가 뭔가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 단계, 인류로 치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불을 좀 이렇게 배우기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단계인데, 어쨌든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무자본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인데 무자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난 영업에 되게 특화돼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전문가가 될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생 자기가 살아온 어떤 지식과 어떤 성향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입지를 다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무자본일 경우에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똑같은 베이스에서 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뒀던 분야가 뭘까 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고시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 한 번도 공부하는 게 어렵다 뭐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뭔가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질문.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회계사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 저는 지금 회계사가 아니고요. 제가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시험을 2010년일 거예요. 10년에 합격을 했고요. 그때 합격을 하고 29 이제 겨울 이제 들어설 때 그때 이제 3일 회계법인을 들어갔고요. 어쨌든 지금 회계사 일을 하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1년을 일하면 등록 시험을 봐요. 등록 시험을 보면 이제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보고 이제 등록을 해야 돼. 한국공인회계사 회에. 저는 어차피 사회에 나와서 회계사 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등록 회계사가 아니라서 지금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회계사 시험 합격한 것도 맞고 공인회계사로 일도 했었고 하지만 지금 공인회계사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저격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허위 경력으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반면 질문을 하신 분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 질문은 저게 아닌데 회계사 시험을 보고 3일 회계법인에 가지 않았다면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얘기하고 당시에 만약에 내가 CPA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맥 공부해서 MBA를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살면서 했던 결정 중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잘한 결정. 사실은 지금 저의 모습이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인생에 if는 없어요. 근데 굳이 꼽으라면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에 너무 빠져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물론 1, 2년 정도 시간을 낭비하면 괜찮은데 한 3, 4년 정도를 낭비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걸 낭비라고 표현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A1 일도 재경이랑 같이 창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어쨌든 자동차 베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카라이프를 하면서 많은 이 네트워크가 쌓였고 신뢰가 쌓였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진짜 한국의 어떤 비즈니스판이 이렇게 격동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큰 파도가 치면 그 파도 위에 내가 올라탄지도 모른다. 그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서야 큰 파도가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가 그 큰 파도가 치는 시기였어요. 그 파도에 올라탔던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큰 파도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에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파도에 그냥 올라타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그게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번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만나다 보면 사람들을.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그런데 시간을 좀 더 많이 안 쓰고 그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이제 조금 더 많은 책을 읽고 당시에 그 필드에 있었던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를 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지 않았을까, 더 지금보다, 이런 후회를 합니다. 이미 책 엄청 많이 읽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뭐 후회가 되고, 잘한 결정 물어보셨잖아요. 네. 잘한 결정은 학교 자퇴한 게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을 제외하고 사회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실패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나요? 근데 아까 앞부분에서 처음에 실패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건너뛰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찝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터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실패라는 게 마음 안에 있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난 수능 딱 나는 서울대 가고 싶어 했는데 도저히 점수가 안 나와서 정말 이상한 대학을 가고 이런 경우는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정말 쫄딱 망해서 이걸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적 조건에서 내가 확연히 실패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실패라고 느낄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대부분의 우리가 선택하고 좌절하고 다시 극복하고 하는 과정들을 수없이 겪잖아요. 회사에서도 겪고 사업하면서 겪고, 결국은 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실패라고 인식하는 거는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패를 크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정도면. 보도 10만 K 다 이렇게 하죠. 다른 유튜버들도. 이거는 질문자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자 그대로 다 읽을게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사회, 대해서. 환경 등등. 뭐야, 터보님이 사회, 환경. 앞으로의 미래라고 듣는 순간 떠올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뭔가 해석을 하자면은 아마도 미래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키워드를 제시하거나 뭔가 이런 컨셉, 이런 방향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전 진짜로 미래라고 하면 시간을 주세요. 몇 년 시간을 주세요. 몇 년. 질문자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사회자의 사회자분이 직권으로 주세요.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10년 뒤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3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3년 안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유를 여쭤본다면요? 저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자산에 버블이 상당히 많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표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저히 지금은 어느 정도 소득으로도 이 자산을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죠. PIR 지수라 그러잖아요. 네. PIR 지수도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고,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도 굉장히 이렇게 돼 있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 지금 끼고 있고 많이 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이게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 침체라는 게 뭐 미국 금융위기나 이런 것처럼 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자산 시장의 침체는 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지난번 다른 코너에서 얘기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혀 있고 상대적으로 돈이 돌다 보니까 주식 쪽으로 막 가는데, 이게 진짜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여기로 몰려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오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 부분이고, 어찌 보면 시청자들한테는 지금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현금 많이 보관해 두시고. 아직까지 되게 위험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점점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뭘 살 때가 아니라 현금을 좀 키핑을 해둬야 되고, 정말 급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좀 매력적인 물건이 나올 때만 좀 움직여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질문 주신 분은 아마도 터보832 채널 열독자실 거예요. 왜냐면 전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물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의 유한성을 느끼셨을 텐데 요즘은 뭘 하실 때 가슴이 뛰시는지요? 새로운 일 할 때 가슴이 뛰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걸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년에 되면 좀 본격화해서 그걸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가슴 뛰었던 거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원데스님하고 그걸 얘기를 했을 때에도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독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데 직접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책만큼 돈이 적게 들고 인간에게 희열을 주는 취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2-3만 원만 내면 일주일이 행복해.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복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고, 그게 쌓이고 구조화되고 단단해지면 그걸 가지고 너무나 많은 데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하면서 뭔가 딱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가 정말 좀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피엔스 같은 책은 사실 밑에 바탕이 없는 상태로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동안 터보님이 다른 책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얹히면서 와, 이거 되게 신선한 시각인데 이러면서 더 불꽃을 튀겼을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책을 여러 권 읽어야 이 책을 읽어도 기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질문 조금 일반적이라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일이 있었으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회사를 창업한 거, 그게 가장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돈을 얼마나 벌었고 뭐 얼마나 잘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성취라도 정말 이게 하니까 되는구나,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정말 영업이익이 나오고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가면 정말 뭔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과 방향을 좀 보여준,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터닝포인트의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옆에서 조금 증언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만났을 때 한참 겨울이었는데 그때 처음 고민을 만났을 엄청 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라고 했었고, 그걸 몇 주 뒤에 다시 만났는데
않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고 이미 이제 마음속에는 심지가 굳어져 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밀고 가시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이렇게 그 덕분에 덕을 본 분들도 있고 점점 가치를 키워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옆에서 볼 때 뿌듯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이 다음 질문 조금 어려워요. 네. 면접 질문인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인데요. 가치관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좌우명이 있다면 하시고 전 인생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제가 많이 써먹는 말 있잖아요. 그 버튼한테 러셀. 나왔어. 아, 진짜로 이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요. 훌륭한 삶이란 뭐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이다. 사랑과 지식, 지식이 인도하는 삶, 사랑에 고무되는 삶. 이게 정말 두 축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저에게는 제일 가치 있는. 이거 자막으로 꼭 넣어주세요. 할 수 네네네. 있으면 영어 같이 러셀 그 얼굴도 좀 넣어주세요. 잘생겼어 러셀. 이거는 면접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면접 관용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서 아, 이 사람은 꼭 성공한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똑똑한 수준이 그냥 얘 똑똑하고 공부 좀 잘했겠는데 이게 아니라 천재 있잖아요. 천재 천재들 정말. 있죠. 얘는 그냥 천재구나. 저희 학교 고대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미국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영어로 된 그 원서 경제학도 아니고 역사 책 원서를 정말 이틀 만에 1000페이지를 다 읽고 다 정리하더라고요. 그거를. 이 천재구나 진짜. 근데 진짜로 걔가 했던 4년 동안의 성취가 어마어마했어요. 걔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데로 갔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업하면서 그런 분 한두 명 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저기 사막 가가지고 오아시스 물을 팔아도 팔겠구나. 뭐. 사막에서 물을 파면 원래 팔릴 거예요. 노래를 팔아야 될까요? 그렇지. 사막에서 물 파면 팔리지. 그렇죠.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1%가 순자산 24억이라는데 숫자로 굳이 따져야 한다면 이 정도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게 맞는 통계인가요? 출처가 없어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자산이 100억 원 있어야 그래도 이 사람 좀 부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MBA에서 공부를 할 때 스타트업 과목 중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 사업을 성공해서 만약에 엑시트하고서 너희가 여생을 편하게 살면 그게 얼마의 엑시트 되면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10밀리언이거든요. 10밀리언 달러면 우리 치면 한 20억 이 정도예요. 딱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내가 올리고 편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100억 정도를 내가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좀 편하게 있지 않을까. 은행 대출도 안 끼고 그냥 그 그렇죠. 돈으로 온전히 건물을 샀다면 제가 왜 100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요즘 핵심 지역에 그래도 50평, 6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려면 40억 이상은 줘야 그런 아파트에 또 들어갈 수 있고 남은 60억으로 이제 좀 대출 받고 어느 정도 좋은 지역에 잘 투자를 해서 임대료나 아니면 이제 집가 상승을 봐서 자산을 유지해 나가는 거.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100억 이라는 돈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는 않거든요. 집과 이런 걸 다 한다라고 하면 물론 100억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에서는 평생 벌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돈이긴 한데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너무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게 이 기준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억도 결국은 부자가 아닐 수 있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다. 그 다음 질문은 아마 털스 신잡을 열심히 보신 분 같아요. 성공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꾸준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거 집단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성취욕이에요. 그래서 성취는 결국 영향력이거든요. 성취 권력욕은 결국 남들한테 끼친 영향력인데 이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이제 권력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더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모처럼 그냥 바로 정답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TMI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개인적으로도 재밌는 질문인데요. 터보님이 만약 유명 인사 그런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을 만나서 1대1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Q&A를 한다고 할 때 Q&A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유명 인사에 돌아가신 분 포함 직업, 국적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나도 다 의사소통이 된다를 전제로 해서 근데 진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만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도 만나고 싶고 아니 그렇잖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서 바로 사형을 걸려. 어쨌든 제 인생에 영향을 그래도 제 사상과 생각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의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um베르토 에코가 이제 죽기 전에 신에게 쓰는 편지 뭐 이래가지고 신이 나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완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머리가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정말 이런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인생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면접용 질문이네요. 더보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나의 신념과 생각을 굽히지 않고 많은 타인들을 대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자유의 토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이젠 미래네요. 나중에 노후 때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니까 제가 네. 그 정도의 능력과 뭐 깜냥이 될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진짜 새로운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와 뭐 열정이나 이런 생각이 뭐 나이가 들어서 바뀔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 봤을 때 VC가 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엔젤 투자나 이런 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밸류에이션 100에 투자해가지고 밸류 300에 팔아서 3배 먹고 뭐 4배 먹고 막 이런 것보다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뭐 머니게임이라는 게 돈 놓고 돈 먹기이긴 한데 그 머니게임을 하시는 분들 뭐 투자사에 다니시는 분들 심사역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실제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 되게 많긴 해요. 그냥 머니게임이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마트하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인더스트리와 여러 열정이 있는 젊은 사업가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어쨌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세운 작은 왕국에서 인정받고 한마디로 대장질하고 뭐 그러고 살고 싶어요. 자신만의 다. 성을 만들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돈이 있고 어딜 가도 좀 대우도 받고 근데 그런 삶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뭐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결국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인간이 뇌에서 새로운 걸 생각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뭔가를 공부할 때에는 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걸 하는 거는 뇌를 되게 작게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머리도 점점 나빠지고 뇌세포도 점점 이렇게 뭐 뉴런도 다 끊기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능이 역행하려면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의지가 강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주변 네트워크나 중고 집단을 그런 사람들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엔젤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갑니다. 약간 에너지와 열정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그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고 나도 신선한 시각을 받는다면 엔젤 묻지마 투자 혹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시드머니만 준비하시고 약간 아까 지식과 관심을 가지면 도움 말씀의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첫 번째 코너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쭤볼 게 아니라 PD님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터보83이 채널의 방향은? 채널의 방향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뭐 맛집 그리고 자동차 이 세 가지 굵은 키워드로 하고 있고 격가지로 뭐 털스신잠이나 독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솔직히 이거를 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와인 컨텐츠도 구독자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만들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의 방향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재미없는 건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광고를 받으려고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재밌어서 하는 주제들이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영향력이 생기면 저도 혜택을 보겠죠. 제가 하는 일들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인플루언서가 되고 영향력이 커지면. 근데 그거를 위해서 재미를 포기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 잠재적 후보로 조만간 자전거 컨텐츠나 골프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골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프 요즘에 좀 재미들려고 저희가 원래 한 10분에 15분 정도 Q&A를 해서 짧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 길게 답변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PD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자동차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짧게 하려고 했지만 3부작으로 가겠습니다. 10만 Q&A를 3부작으로 가는 유튜버는 아마 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겠죠. 뭔데 저거 하는 거야? 근데 털스신자유라고 생각해 주시고 Q&A 3부작으로 가겠습니다. 2부, 3부도 기대해 주세요.